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드디어 EV9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전계약과 함께 공식 가격표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99.8kW 배터리의 롱레인지 모델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EWD, 옵션으로 4WD를 선택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가격은 시작 트림인 에어 기준으로 EWD가 7,671만원, 4WD는 8,041만원입니다. 자, 그럼 EV9의 가격과 옵션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개된 EV9의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전 가격입니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 포함가는 판매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인증 나오면 다시 고지가 될 것 같은데요. 트림 구성은 EV6와 동일하게 에어, 어스, GT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시작 트림인 에어는 개소세 3.5% 기준 7,671만원으로 가장 저렴한데요. 상위 트림인 어스는 8,181만원으로 두 트림 간의 차이는 510만원입니다. 전륜 모터가 추가되는 듀얼 모터 구성의 4WD 모델은 에어가 8,041만원, 어스는 8,551만원으로 EWD와 4WD 모두 두 트림 간의 차이는 5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상위 트림인 GT라인의 경우 8,781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EWD 에어와는 1,110만원, 일반 모델 중 가장 비싼 4WD 어스와는 230만원 차이가 납니다. 가격표 바로 가기는 아래 본문 링크에 남겨놓을게요. 아무튼 여기서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의 가격을 예측해보면 니로 EV와 EV6의 경우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전 가격과 세제 혜택 후 가격의 차이는 평균 4% 정도입니다. 따라서 EV9도 개소세 3.5% 가격에서 친환경 혜택 4%를 제외하면 최종 가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가격은 EWD 에어가 7,365만원, EWD 어스는 7,854만원, 4WD 에어는 7,720만원, 4WD 어스는 8,209만원, 마지막으로 GT라인은 8,43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 유추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기차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을 합산한 실구매가의 경우 참고로 23년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안은 기존 5,500만 원까지 100%가 지급되는 7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680만 원으로 2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100% 지급 기준도 5,7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EV9의 경우 가격이 아무리 다운이 되더라도 5,7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00% 지급은 불가능하고요. 5,700에서 8,500만 원 구간인 50% 지급하는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8,500만 원이 넘는 4WD 어스와 GT라인도 제가 계산한 대로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 8,500 언더로 들어가기 때문에 EV9의 전 라인업이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80만 원의 50%인 340만 원을 최대치로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EWD 에어는 7,025만 원, EWD 어스는 7,514만 원, 4WD 에어는 7,380만 원, 4WD 어스는 7,869만 원, 마지막으로 GT라인은 8,09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이 또 있죠. 서울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보조금 역시 정부 보조금과 동일하게 5,700에서 8,500만 원까지는 50%만 지원이 되는데요. EV9은 여기서도 180만 원의 50%인 9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EV9의 최종 실구매가는 EWD 에어는 6,935만 원, EWD 어스 7,424만 원, 4WD 에어 7,290만 원, 4WD 어스 7,779만 원, GT라인 8,0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EWD 에어는 기존 7,000만 원대에서 6,000만 원대로, GT라인도 8,000만 원 후반에서 8,000만 원 초반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꽤 괜찮아지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성능과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V9은 현대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의 SK 온에서 제작한 99.8kW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50kW급 충전기로 24분 만에 배터리 용량을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400V와 800V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 그리고 충전소 도착 시점을 예상해서 배터리 온도를 제어하고 충전 속도를 최적화하는 배터리 컨디셔닝에 후성 냉난방 독립 제어로 소모 전력을 줄여주는 3존 독립 제어 에어컨까지, 진짜 충전 및 전력 절약 기술에 만전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3D 언더커버와 공력 휠, 프론트 범퍼 에어 커튼 등에 적용된 EWD 19인치 기준으로 주행거리는 501km가 나옵니다. 뭔가 많이 달린 것 치고는 가공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만한 덩치의 전기차가 500km 이상 가는 게 대단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실사용자 입장에서 숫자가 막 파괴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참고로 과거 기아에서 밝힌 주행거리 자료에서는 4WD 19인치가 445km, 21인치는 454km로 되어 있었는데요. 요거는 아마 기아에서 수치를 바꿔서 잘못 기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이 가장 좋은 GT 라인의 경우 21인치 기준으로 443km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튼 공차 중량이 2.4톤이 넘어가는 전기차 치곤 준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품목표 분석입니다. 일단 EB9의 외장 컬러는 유광 7개, 무광 2개를 포함해서 총 9가지입니다. 실내 컬러는 일반 모델 3개, GT라인 전용 3개를 포함해서 6개인데요. 컬러 선택권은 꽤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사이즈는 19, 20, 21인치에 GT라인 전용 다크 실버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가 됩니다. 먼저 파워 일렉트릭입니다. EB9은 99.8kW 배터리를 탑재한 싱글 모터 후륜 구동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과 히트 펌프, 배터리 히팅 시스템, 실내 V2L 콘센트 등이 제공되는데요. 상위 등급인 어스에서는 에어 대비로 실외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실외 V2L 커넥터가 추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인 ADAS입니다. EB9은 기본 트림인 에어부터 교차로 대항차,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이 포함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EB9은 선택 옵션으로 드라이브 와이즈가 없는 만큼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ADAS에서는 에어 대비로 어스에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입니다. 안전에서는 1열 센터 사이드가 포함된 10개의 에어백이 눈에 띄는데요. 1열 센터 사이드 에어백은 현대의 그랜저, 캐스퍼, 소렌토에 적용된 사항으로 이번에 EB9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방 주차 센서와 함께 소화기가 기본 옵션인 게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아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 기본 옵션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어스에서는 에어 대비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측면 주차 센서인 측방 주차거리 경고가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외장입니다. 외장에서는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프론트 앤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가 기본입니다.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는 그랜저와 K8 같은 준대형에도 옵션인 걸 감안한다면 꽤 메리트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랜저와 G90에 적용된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요게 있으면은 주행 시 공기 저항도 조금 덜 받고요. 디자인도 깔끔해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자외선 차단 글라스는 윈드실드에만 적용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썬팅이 기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EB9 정도 되면 전자석 솔라 글라스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위 트림인 어스에서는 에어 대비로 블랙 하이글로시 포인트가 추가되고요. 기존 무광 플라스틱 마감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변경되면서 좀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다음으로 내장입니다. 내장에서는 3가지의 인테리어 컬러 선택권과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데요. 요거는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가 함께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아무래도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사이에 공조가 있어서 운전자가 조작하긴 편안하지만 동승석에서 조작하려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답게 LED 실내등이 들어가고요. ECM 룸미러와 1열 메쉬 헤드레스트가 들어갑니다. 메쉬 소재는 여름에 조금 시원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고급형 카메트라고 되어 있는 건 폐기된 어망을 재활용해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예상이 되고요. 프렁크도 있습니다.
상위 트림인 어스에서는 에어 대비로 스티어링 휠 중간에 있는 기아 엠블럼에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듀얼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됩니다. 뭔가 듀얼이라고 하니까 벤츠에 들어간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브릭 감싸기가 들어가서 내장재가 좀 더 푹신할 것 같아요. 근데 1열 컵홀더 커버는 어스만 들어가는데요. 컵홀더 커버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줘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걸로 금 나누기 하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메탈 페달과 풋레스트, 도어 스카프 등이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시트입니다. EB9의 시트 기본 구성은 7인승이고요. 여기에 50만 원을 추가하면 6인승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6인승을 추가하고 여기에 100만 원을 더 추가하면 스위블 시트를 넣을 수 있고 에어에서 250만 원, 어스에서는 200만 원을 추가하면 독립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추가됩니다. 즉 6인승을 선택해야지 스위블링이나 아니면 릴렉션 중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7인승은 선택 옵션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바이오 인조가죽 시트와 파워 시트, 열선 및 통풍, 에어셀 타입 허리 지지대가 들어가서 시트에 있어서는 기본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스에서는 에어 대비로 도트 엠보 패턴이 추가되고요.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와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2열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편의입니다. EB9에는 현대기아 전기차 최초로 시동 버튼이 통합된 칼럼 타입의 전자식 변속 버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현대는 칼럼, 기아는 다이얼로 갔었는데요. EB9은 현대와 동일한 칼럼식의 시동 버튼을 넣었습니다. 이게 편할지는 직접 사용을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열선 스티어링 휠, 3존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 오토 디포그, 애프터 블로우, 전자식 후드 레치, 전동식 충전 도어 등이 적용이 됩니다. 전자식 후드 레치는 기존 프렁크의 레치를 전자식으로 만들어서 주행 중 열리거나 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대형 SUV인 만큼 기본 트림부터 편의 옵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어스에서는 에어 대비로 HUD, 서라운드 뷰 모니터, 스마트 테일게이트와 메모리 시트, 2열 커튼 등이 추가가 됩니다. EB9급이라면 서라운드 뷰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스부터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인포테인먼트에서는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무선 업데이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8개인데요. EB9 같은 대형 SUV에게 8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운전자와 승객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후속 취침 모드 및 대화 모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등급인 어스에서는 추가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선택 옵션 사항 정리입니다. 먼저 GT라인에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부스트 모드와 듀얼 썬루프, 빌트인 캠 2,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과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등 EB9의 주요 디자인 포인트가 반영된 건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기아 디지털 키 2와 러기지 파워 아울렛 등이 포함된 건 컨비니언스, HUD와 서라운드 뷰가 추가된 옵션은 모니터링, 14개의 스피커와 외장 앰프,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간 건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디지털 센터 미러가 들어간 건 하이테크, 마지막으로 EB9의 국내 최초로 도입된 자율주행 레벨 3 옵션은 HDP입니다. 개수로 따지자면 총 9개의 선택권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건 HDP입니다. HDP는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까지 운전자 개입 없이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위급 상황일 때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거예요. 대신 초기 기술인 만큼 가격도 매우 높은데요. EB9 기준으로 무려 750만 원입니다. 원래 이 HDP는 G90에 먼저 도입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조금 지연이 되면서 EB9이 최초 타이틀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시승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HDP와 디지털 사이드 미러, 디지털 센터 미러가 들어간 하이테크는 최상위 트림인 GT 라인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첫 번째 연식 변경일 때 일반 모델도 선택이 가능하게끔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B9의 가격과 옵션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단 소문보다는 저렴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7천만 원이니까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대형 SUV도 좋지만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소형, 준준역급 전기차도 빨리 나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EB9 시승기도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